안녕하십니까. 코나투스 학원 정주영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2024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고3이 될 학생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학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4학년도에 권역별, 그러니까 수도권일 때와 비수도권일 때 수시 및 정시 모집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수시 모집의 인원은 8만 5천여 명, 그리고 정시 모집은 4만 7천여 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입시와 비교했을 때 수시와 정시 모집에서 모두 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즉 수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수시와 정시의 기회가 더 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입시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준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맹목적으로만 열심히 공부하거나 또는 공부를 하지는 않으면서 이상을 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동기부여의 한계가 생기고 준비 전략이 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입시를 준비했을 때 실패해왔던 많은 친구들의 마음은 재수는 하기 싫어, 그리고 안전장치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눈높이는 낮추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실패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현실을 파악해야 이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욕심을 부리거나 고3 시기 동안 나는 준비하면 충분히 올릴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허황된 꿈을 쫓았을 때에는 마치 현실을 부정할 때의 실패의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현실을 인지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할지 가급적 빨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시기는 주로 고3이 되는 겨울방학 또는 고3 진학 직후인 3월에서 4월 정도의 준비가 되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야 할 것은 많고 고3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겠는데, 이때 어디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입니다. 수능 성적은 제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시 지원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 달마다 사설이나 평가원 등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성적이 6월, 9월 평가원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속해서 공부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시기를 안정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국영수 단과 교과 선생님들의 설명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시는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3 학생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시의 선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시에 매몰되어 있다가 막판에 수시에서 합격하지 못했을 때 정시 준비가 되지 않아서 효과적인 정시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은 맞지만 수시에만 올인을 했을 때 정시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시에서도 수능 성적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각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조건 탈락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시와 수시의 기회를 모두 열어놓아야 합니다. 정시에만 매몰되어서도 안 되고 수시에만 매몰되어서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정시로 올인을 하다가 자칫 수시의 기회 자체를 날려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시를 준비한다고 해서 수시를 포기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수시를 준비한다고 해서 정시를 포기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정시 올인 또는 수시 올인과 같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고요. 기존의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입시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수험생들이 수시를 지원하는 횟수는 총 6번 중 평균 4.8회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반수 이상의 기회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정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빼앗기기 싫다라는 생각 때문에 수시 지원을 꺼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수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 자체는 9월에 하겠지만 대학별고사는 대부분 수능 이후에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놓은 뒤에 추후에 수시 준비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를 준비한다고 해서 수시 준비를 포기한다고 해서 정시 준비의 밀도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수시에 기웃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9월 수시 원서 접수 시기에 가까워지다 보면 나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주변 친구들이 수시 지원을 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동요한다든지, 혹은 그동안 나는 올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능 성적이 내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아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획에 없던 수시 지원을 갑자기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시도 실패할 위험이 있지만 수능 준비에도 불안 요소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일반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 내신 성적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범위를 구간별로 나눠봤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상위권에 있는 1등급대에서 2등급대 초반에 있는 경우라면 일단 학생부 전형을 중심으로 인서울을 주력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학생부 전형 안에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등급 중후반에서 3등급대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학생부 전형만 가지고는 인서울을 공략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논술 전형을 병행해서 인서울 또는 수도권 국립대학교까지를 주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등급대 중후반에서 5등급대인 친구들이라면 이 경우에는 사실상 학생부 전형으로 인서울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서울을 노린다면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또 그 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이나 국립대를 주력할 수 있도록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범위에 있는 친구들이 준비하게 될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내신은 1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서는 감점의 정도가 매우 적은데, 이 중에서도 1등급에서 2등급대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학생부 전형을 바탕으로 인서울을 공략하기 때문에 사실상 3등급 이하의 친구들 사이의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신의 부담이 없이도 서울권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논술 실력과 수능 최저가 당락을 가르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등급 이하인 경우라면 수시로 논술을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논술 전형이라고 할지라도 내신의 감점이 조금씩은 작용하기 때문에 수시에만 올인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수능 또는 내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논술고사를 준비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화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 내신의 성적 구간 안에서 학생부 전형으로는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라는 의료보건계열 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까지를 준비한다면 일반고 친구들은 적어도 1.3등급 정도, 그리고 특목 및 자사고의 친구들이라면 1.6등급 정도까지도 충분히 준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까지를 생각한다면 일반고는 1.5등급, 특목 및 자사고는 2.5등급 정도까지의 학생들도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하로 이제 중앙대와 이화여대까지는 1.8 또는 2.9등급 정도, 그리고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건대, 동대, 홍익대 정도라면 일반고 2.5등급, 특목 및 자사고는 3.7등급 정도 안에 들어가야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광운대, 인하대, 아주대, 한양대, 에리카 정도라면 3등급대 초반에서 중후반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하고, 나머지 학교들도 적어도 3점대 중후반에서 4등급대 중반 정도까지는 들어가야 인서울 또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학생부 전형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학생부 전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갈 수 있는 학교의 범위가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내 내신 범위에 있는 학교보다 조금 더 높게 지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논술 전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논술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이 5등급대 범위 안에만 있다면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느냐의 여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등급대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의 라인을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부터 3합 5, 3합 6, 그러니까 국수, 영탐 과목들 중에서 3개 과목의 합이 등급 합 5 또는 6을 요구하는 학교들이라는 의미로 해서 각각의 구간이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연계열도 비슷하게 최저가 없는 학교들부터 3합 6을 요구하는 학교들까지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들 외에 추가로 의료보건계열의 경우에는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이라고는 하지만 이 의료보건계열의 학과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반 학과들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해서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영상을 보시면 배순남 원장님께서 현재 고2 학생들, 그러니까 예비 고3이 되는 학생들의 총 인원을 고려했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떤 대학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